안녕하세요. 에듀플렉스 행정정 원장 윤서연입니다. 이게 원래 세미나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은 좀 처음이어서 좀 어색하기는 한데 최대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저도 천천히 설명드리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썸머 프로그램 안내라는 내용이었고요. 사실 자기도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저의 강의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좀 더 밀도 있게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꾸준히 사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저희가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아이들과 전반적인 상황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같이 연결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보시면서 생각을 정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이란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저희 에듀플렉스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한번 정돈해 보신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즉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자기주도 학습자로 기르는 혹은 키우는 그렇게 역량을 만들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부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잘하면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사실 어떤 직업적인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진로나 인생의 방향적인 목표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적인 목표 부분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단계를 단기 목표, 그리고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점차적으로 목표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간이 이제 가미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목표 설정하는 것도 어려워하긴 합니다. 사실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도 뭔가 정하게 되면 아이들 대부분의 반응들은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고 나의 어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부분들을 통해서 설정하는 단계를 돕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단번에 이거를 설정할 힘이 생기진 않지만 꾸준하게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목표를 좀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목표를 얘기만 하고 아무런 어떤 계획이나 그 전략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목표는 그냥 멀리 있는 걸로 끝나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1단위의 목표라든지, 뭐 주간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가면서 계속 계획 세우고, 계획을 좀 더 잘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다 보면은 계획을 정말 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계획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세웠던 계획을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실천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행동을 다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뒤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여러 가지 어떤 고민된 사항들을 뛰어넘어 원래 생각했던 대로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걸 말하는 건데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혹은 진득하게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실천하는 힘도 생기는 단계까지 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걸 실천했다면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돌아본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성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 세우고 노력했던 그 과정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내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그걸 해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어떤 장점이나 나의 단점이나 나의 약점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보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부분들은 목표를 설정하는 힘을 가지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울 줄 알며 그런 계획을 그 실전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도 꾸준하게 이어가는 노력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과정들이나 그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사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얘기할 때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완성이라는 개념이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완성은 기준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정돈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가꿔 나간다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기주도학자가 된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주도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설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현재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그 속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해보면서 그런 역량을 키워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에듀플렉스를 보내는 이유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그냥 뭐 사실은 공부라고 하는 개념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공부에 하는 그 행동 자체는 또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자기만의 동기를 가지고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사실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간다면 사실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도 충분히 자기 인생을 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실 거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학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과 대화할 때 그렇게 대화해 주시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을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번 여름방학을 대박 공부 습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은 좀 놀고도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최대한 저희들은 아이들과 잘 얘기해서 할 때는 또 열심히 하고, 또 놀 때는 열심히 노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훈련해보자고 얘기하면서 전반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사실 지금은 거의 확정된 상태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된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상태로 갈 텐데 방학 자체는 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기 때에 비해서 사실은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 나를 좀 더 들여다보고 나를 컨트롤하는 훈련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은 올바른 공부 습관의 시작의 적기인데요. 시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으로 인한 자극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도대로 한번 시간들을 훈련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겨울방학도 해당되긴 하는데 또 여름과 겨울방학의 어떤 그 주요한 포인트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저희 행당점에서는 썸머스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공부 시간에 대한 확보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8시, 10시 오픈을 진행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만약에 최대 시간 공부를 한번 훈련해 본다 그러면 14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그런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안에는 점심, 저녁 시간이 빠진다고 보면 12시간의 공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매일 그런 시간들을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고 또 그런 도전을 하는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은 아니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지점 현재 상황에서 14시간 도전해보겠다,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는 중3 이상인 것 같고요. 그 이하의 친구들은 뭐 학기 때 대비 혹은 그 전 방학 때 대비해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시간을 설정해 놓고 자기만의 어떤 플레이를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점에서는 이번에는 14시간을 한번 도전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잘 이겨내는지, 잘 견뎌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해가는 단계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방학 동안 진행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목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매전인과 함께 설정하게 되는데 이 목표 정리한 내용을 게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목표에 힘을 실어준다 혹은 좀 압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 겨울방학 때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세웠던 목표인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등원 시간 10시를 지키고 두 번째 하루 학습 시간 최소 5.5시간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매일 텀 스케줄러 완료도 성취도를 95% 이상 달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 좀 세부적인데요. 보시면은 수학 문제 풀이 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앞의 개념을 참고해서 단서를 나는 얻겠다. 행동 목표. 멍 때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멍 때리고 있음을 인지했을 때 바로 나는 집중하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놨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는지를 조금 들여다봤다는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할 때는 사실 아이들은 이거를 저희들이 정해봐라 하고 적어봐라고 던져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적지는 못하고요. 매조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를 들여다보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라고 하는 걸 결정하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작성하고 그것을 게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게시하는 힘이 되게 크거든요. 저희 그 데스크에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목표를 적은 것들을 저렇게 부착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나의 목표도 확인을 하지만 다른 친구의 목표도 보면서 아, 이렇게 목표를 세운 친구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약간의 자극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어떤 의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보시면은 이번 여름방학은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 서머스쿨 기간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대체적으로 모든 학교들의 방학식과 개학식이 여기에 좀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바짝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짧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충분히 생각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기주학습을 완성해 가는 거에 있어서 계획이죠.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계획하는 방법들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접근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아마 담당 매니저님이랑 내방하셔가지고 상담하신 부모님들께서는 다 보셨을 내용이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학습 주간 계획표.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주간을 언제 공부하고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몇 시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주간 시간표를 짜면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공부를 언제 하겠다라는 것도 설정이 되지만 반대로 그 외 시간들은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간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는 훈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있는 부분은 텀 스케줄러라고 저희가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어떤 학습을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한 달 단위 또는 두 달 단위로 매저님과 상담 시간을 가지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 훈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루 날짜를 쭉 밑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 내가 오늘 뭐뭐뭐 하는 건지가 딱 정돈이 되죠. 그러고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공부를 할 때 어제 진행됐던 부분을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X를 한다거나 색칠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자신만의 어떤 표기법으로 자기 공부한 부분을 체크해 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름방학 학습 로드맵이라고 저희가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내방하셨을 때는 아마 여름방학 전략 보고서 혹은 포트폴리오라는 내용을 전달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해서 6개월 정도 동안의 반기죠. 반기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공부를 얼마만큼 기반적인 부분을 내가 어떤 수준까지 어떤 교재로 끝낼 것인지는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하고요. 그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세부적인 어떤 인강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을 조금 세팅해서 진행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모든 학습적인 전략들이 들어가 있는 반기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여기 두플렉스 아이들은 매저님과 이 부분은 반드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꼬박꼬박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단기, 중기, 장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계속 세워보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사실 성찰해보고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하는 방법들을 익혀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좀 지속된 아이들, 훈련이 좀 되었던 아이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보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상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준 형태로 진행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은 사실은 자기주학습 단계, 아이들이 지금 상태에 따라서 일간, 그리고 주간, 월간, 분기 또는 반기별 학습 플랜을 순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훈련하고요. 훈련한다는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던져서 사실은 해오라고 못하기 때문에 매니저님 상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제 주고받으면서 협의해 가면서 그리고 뭔가 시도해 가면서 훈련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실천 부분인데요.
자신을 컨트롤하면 제가 적어놨고요. 보통 우리 모든 아이들은 디플렉스에 있는 친구들은 일간 플랜을 통해서 약속한 학습 훈련을 계속 실천하게 되는데 하지만 사실 쉽지 않죠. 뭐 그 부분은 아이들이 늘 얘기할 것 같아요.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어려워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실천한다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 꼭 다 했냐, 못했냐, 잘했냐, 뭐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 자체, 그런 시간을 꾸준하게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를 사실 많이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사실 첫 번째로 생기는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게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상위권, 중위권 이런 공부 시간의 차이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하면서 상담 시간에 그러면서 내가 공부한 시간이 얼마큼인지, 실제로 상위권 아이들이 얼마큼 하는지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 내가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혹은 많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시간 플랜 같은 걸 세울 수 있게끔 유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부분들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는 단번에 되지 않고 뭔가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빌드업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실천을 저희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동기 강화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방학 때 하는 거긴 합니다. 보통 이 상담들은 진로 결정 상담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들은 이제 진로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좀 약해요. 보통 뭐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은 막연하게 좀 동경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요새 친구들은 사실 잘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많이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나를 먼저 이해하고 스텝 1부터 지금 5까지 있는데요. 나를 이해하고 직업을 좀 탐색해보고 뭔가 결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가기 위한 설계도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는 사실은 이 5 스텝까지 다 가는데 단번에 방학 한동안 한 번의 방학 때 동안에 다 끝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어떤 상담 속도라는 생각해내는 속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스텝이 어느 분기 정도는 시간이 걸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 같은 때 시험이 아닐 때는 좀 더 여유롭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탐색해보고 찾아볼 수 있게끔 상담을 구성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사실 그날 해야 되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빠지고 내가 왜 공부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진로적인 탐색, 내 미래의 모습이라든지 내가 미래에 가야 되는 방향을 떠올리게 하면 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지. 맞아, 내가 좀 이런 걸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아, 그러려면 사실 공부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연결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담당 매니저님들이 아마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들어가면 좋은 아이들과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안내를 받으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기 중에도 하는 상담이긴 합니다. 학습법 상담. 학습법은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좀 체크를 해보는데요, 아이들한테. 거기 보면은 저희 지금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있는데 공부하는 나의 단계를 어느 레벨에 있는 표현이 나의 어떤 스타일인지를 보고요. 그걸 체크하게 한 다음에 다음 단계 때까지는 내가 이런 단계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레벨을 설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매저님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학습법에 대한 약속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점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기 싫은 공부였을 거고, 잘 안 되는 공부이긴 하지만, 계속 꾸준히 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약속하고, 그리고 레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정보를 제공하면서 단계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법 상담은 사실은 방학 때만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꾸준하게 이어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학 때는 좀 뭔가 진단도 해보고 목표 설정하는 걸로 유도하면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천에 대한 동기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방학 동안 특별히 좀 진행하는 것들은 흥미 유발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선택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챌린지 부분이 있고 이벤트 부분이 있습니다.
챌린지 부분은 보시면 영어 듣기 챌린지, 수학의 천재 챌린지, 국어 독서 이렇게 아이들마다 이 중에서 내가 좀 관심이 있는 거 혹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이거 좀 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아이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해주고 도전하는 내용들을 설정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학의 천재 이런 것들은 뭐 그 방학이란 기간 동안에 뭐 100문제, 1000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노트에 계속 기록을 해서 그 번호를 확인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오답 문제를 천재 풀겠다고 해서 문제집 푼 거를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천재를 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아이들마다 다 개별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약속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만의 방학 동안에 도전 부분들을 설정하고 그거를 끝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사실은 다 달성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런 거를 챌린지, 그러니까 도전해봤을 때가 사실 그 도전을 했을 때가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많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조금 자극해주고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적인 부분에서는, 제 오른쪽에 있는 월간 자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매월,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을 잘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을 선정해서 해당되는 주제에 맞게끔, 잘 진행하는 친구들을 선정해가지고 사실은 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상품권도 주고요. 이름도 붙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볼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자극받고 그리고 내가 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학에도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면서 아이들이 서로 간에 좀 뭐 여기서 같은 아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야, 너도 이번에 되게 5월에 선정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이거는 이제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스스로 하고 매전을 통해서 이제 학습법도 코칭을 받고 하면 진행을 하지만 사실 모든 과목을 내가 공부하는 효율이 다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요. 좀 내가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심화를 좀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좀 더 빠른 기간 안에 어떤 거를 좀 목표를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 지도 수업으로 세팅해서 조금 더 속도감을 내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1시간 반 동안 튜터님하고 수업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터치해준 형태가 들어가니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모르는 거에 대한 해결로 좀 되는 거고 그리고 옆 질문을 받아가면서 사실은 좀 설명을 본인이 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설명할 수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극들 혼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그 힘든 자기조 학습의 과정에서 이런 방법으로 실천적인 부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제가 역질문을 말씀드렸는데, 역질문은 개별주도 수업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듣는 강의와 말하는 공부 두 개의 효율성에 비교된 그래프이죠. 당연한 말로 말하는 공부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저희들도 공부를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들으면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막상 그거를 문제를 푼다거나 누군가가 물어봐서 설명하려고 할 때 나는 아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부를 안 하거나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든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인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부하는 동안, 수업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역질문을 해서 설명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설명을 잘하는 것, 경우, 안 하는 경우 모두 다 포함해서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효율적인 것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그러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인지가 많이 되면서 그 다음에 계획 세우거나 공부하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되게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질문은 사실 처음에 저희 레프레스 아이들이 와서 역질문을 하게 됐을 때는 아이들 좀 조금 당황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조금 떠듬떠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계속 꾸준히 하면은 착착착착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자신감도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켜켜이 쌓이면 사실은 굉장히 실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찰. 성찰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을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걸 말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보통 그 방학 앞에는 기말고사를 치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처음에 진단검사 하셨던 VLT 검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재검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검사를 하게 되면 전에 비해서 반기라는 시간을 지났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아이들이 보게 되는데
뭐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변화 요인들도 많이 보이죠. 그런 것들을 매니저님과 상담 시간에 해석을 해 주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변화가 안 됐네. 그러면 내가 좀 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끔 사실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좀 정돈하게 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상담 시간을 통해서 검사한 이후엔 해석 상담을 받고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사실은 방학 동안 반드시 좀 정돈하면 좋은 주제들을 매니저님들이 선정해 놓으시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상담 시간을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생각적인 부분들, 나를 바라보는 생각, 그 과정을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돈해 준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의식적으로 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 점검을 통한 성찰. 제가 이제 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아실 거예요. 점검 또한 저희는 역질문을 통해서 하는데, "방금 공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자.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하는 질문을 해서 아이가 본인이 아는 걸 자꾸 이렇게 추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공부하니까 이 부분이 내가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내가 아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좀 선명해질 테고요. 내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아이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학습을 완성해 가는, 자기주도 학습자가 되어 가는 길로 점점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넷플릭스 내에서는 사실은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등원하면은 폰을 제출하자. 당연한 얘기고, 근데 최근에는 사실 이 워치가 있어 가지고 폰을 끄지 않으면은 워치로 문자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카톡 같은 거 이런 걸 볼 수 있고 간단한 것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폰을 제출할 때는 폰을 끄거나 아니면은 "비행기 모드로 해 놔라."라고 반드시 좀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체크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온 그 시간 동안만큼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좀 차단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실에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저희 학습실장님께서 15분 단위로 점검을 하는데 순회를 하시죠. 순회하시면서 저희는 점검표가 있어서요. 아이가 그 시간대, 그 타임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감옥을 쓰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꼭 잠을 자면 잠이라고 표시도 하고, 아이가 좀 멍 때리거나 다른 짓을 하면 딴 짓 이렇게 저희가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장님이 계속 기록을 해 주시기 때문에 담당하는 매니저님과 저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가 지금 많이 자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혹은 어떤 공부를 약속했던 대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살피면서 아이들과 중간중간에 터치도 해 주면서 격려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나 혼자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혼자 하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다. 계속 메이저님도 와서 터치를 하고 저도 가서 터치를 하고 잘 되고 이제 격려도 하기 때문에 같이 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학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아무래도 이제 상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한 외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풀타임 공부하는 아이들이면 하루에 외출은 2번이 가능하고요. 식사 외출은 1번당 1시간씩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사정이 있으면 설명하고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원칙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8시 반 이후에는 외출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전에 이미 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간식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쭉 집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외부 환경으로부터 좀 차단시키고 다른 것들을 좀 하지 못하게 약간 제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좀 그 시간들을 조금 계속 어차피 할 거 집중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여름방학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운영 시간이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방학 때마다 저희가 항상 진행하는 건데 모의고사 진행하게 되고요. 8월 9일 토요일에 진행하고 아이들은 8시 20분까지 입시를 하고 8시 40분부터 이제 사실은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뭐 국영수 그리고 사탐, 가탐 같은 것들도 선택해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시험을 보고 나서는 오답 정리하고 귀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아주 일찍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수능 시간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이고요. 근데 좀 똑같이 맞추게 되는 어떤 이유 자체는 예상하시겠지만 보통 이제 수능이 앞에 국어를 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아침에 공부하는 습관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은 많이 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시간이 있는 방학 동안만큼이라도 와서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한번 집중한 훈련을 해보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도록 뭐 특별한 일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다 참여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서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평상시 때도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들과 연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구나. 방학 동안에는 좀 더 공부 시간을 늘려서 학생들마다 어떤 도전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력들을 사실 1대1로 세부적인 어떤 터치와 상담과 관리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들을 아이들이 체득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거를 조금 여유롭게 바라봐 주시면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안내 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 어떤 프로세스로 아이를 움직이게 된가를 한 번 더 안내드리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흐뭇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등원해서 카드 찍고 들어갑니다. 손 제출하고 학습실로 들어가서 그날 하루 플랜을 작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또 이건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었던 것들을 간단하게 기억나는 걸 적어보는 걸 리뷰노트에다 적게 됩니다. 그리고 매저님과 스타 체크를 하게 되죠. 스타 체크 때 플래너 적었던 걸 확인도 하고요. 수업 리뷰 노트를 확인을 해서 잘 했는지 체크하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점검을 오늘 공부한 거를 언제 받을 것인지 떤 내용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학습실 가서 자기 공부를 쭉 할 거고요. 중간에 일주일에 2번 상담은 25분씩 하게 되는데 매전이 방에 와서 1대1로 각각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상담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이 있는 날은 수업도 갔다 오겠죠. 그리고 그날 공부한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 데일리 점검 시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요. 이렇게 역질문을 해서 대답하는 걸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엔딩 체크를 하는데, 엔딩 체크는 이제 플랜을 다시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했던 걸 표시하게 돼요. 표시했던 것들을 매니저님과 확인한 다음에 다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는 부분들도 될 수가 있고요. 다 했다면은 자 고생했다 뭐 격려하는 시간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핸드폰을 다시 찾고 카드를 찍고 집에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거를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방학 동안에도 꾸준히 노력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성실히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많이 박수 쳐주시면서 응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렸던 프로그램 내용이고요. 어, 사실은 이제 이게 온라인이라서 저 혼자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있다 보니까 좀 지루하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좀 일부러 좀 빨리 말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셨던 내용들 중에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편하게 지점으로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끔 저희들 노력하는 부분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긴 시간 천천히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빨리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래도 천천히 많이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프라인 세미나든 온라인 세미나든 많이 계속 준비를 할 예정이거든요. 다양한 주제로 부모님들 궁금해하신 주제로 준비할 거니까 그런 것들 좀 깊게 관심 가져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저는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